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경낭자입니다. 오늘은 글래 한 장으로 인생을 바꾸는 실전 청소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제는 버린다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갖고 싶어 병. 저것도 갖고 싶어, 이것도 갖고 싶어. 우리들은 언제부터인가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않는 것까지도 마치 꼭 필요한 것인 양 착각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싶은 만큼 사재면 점점 당신의 방은 물건으로 넘쳐납니다. 갖고 싶어라고 생각해서 사재인 것은 욕망의 에너지를 걸치고 당신의 방에 자리 잡습니다. 즉 욕망의 자장을 만들어냅니다. 그 자장은 동질의 것을 계속해서 끌어들입니다. 욕망은 욕망을 부르는 것입니다. 부족하다, 또 부족하다라고 갖고 싶어, 더 갖고 싶어라고 당신의 귀 밑에서 속삭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갖고 싶어 병의 감염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컨트롤하면서 즐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중증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정보로 근사하다든지 멋있다고 생각한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갖고 싶어졌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사하는 것을 좋아해서 자주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방에 어울리는 가구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유행이었던 트렌디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방에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그런 삶이 가능한 신분은 아니었기에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고 지불하지 못할 때까지 계속 샀습니다. 한동안 그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갖고 싶어 병의 근본에 있는 것은 충족하지 못한 기분입니다.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을 여기저기서 물건을 사는 것으로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안에서 찾기보다는 밖에서 찾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행히 저는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서 그 병을 강제적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아내는 저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성격으로 갖고 싶어는 절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물건을 사는 원칙은 철저하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에 갖고 싶어 인생을 살아온 저로서는 필요한 것을 필요한 것만큼 사는 것을 체득할 때까지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어진다. 이 병이 나은 것은 텔레비전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저희 집은 지금까지 TV를 산 적이 없습니다. 신혼 때에는 작은 14인치 TV를 본가에서 받아와서 사용했었습니다. 물론 갖고 싶어 병을 앓고 있는 저는 근사한 커다란 TV를 구입하고 싶어서 여러 차례 아내를 구슬려 보았지만 그때마다 아내의 반응은 변함없이 단호하고 사나라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왜 빚까지 지면서 사야 되는데? 100번을 들어도 지당한 아내의 말에 저는 순순히 단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집에서 쓰던 TV가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사용하던 TV였으니 여태까지 잘 붙어준 것이 용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는 아내도 군말 없이 TV를 사자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TV가 고장나 버렸네. 새로 TV 하나 장만해야겠는데. 새 TV를 살 생각에 가슴까지 설레었던 저는 애써 기쁜 표정을 감추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말에 대한 아내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지니까 굳이 사지 않아도 돼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새벽까지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최후까지 뜻을 굽히지 않는 저에게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V가 없다고 해서 죽지는 않아요. 이 한마디에 결국 저는 눈물을 머금고 단념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저의 인생관이 단번에 확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 때문에 만난 고객, 그때는 하우스 클리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이 이번에 이사할 때 새 집은 TV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면 이 TV 쓰실래요? 하고 아직 새 것인 TV를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내가 말한 필요한 것은 채워진다라는 말을 마음에서부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의 갖고 싶어 병도 말끔하게 치유되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증후군. 갖고 싶어 병과 버리지 못하는 증후군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입니다. 잘 알고 있지만 물건을 버리지 못해서 곤란합니다. 이런 말도 자주 듣습니다. 자기가 모은 물건을 스스로 버리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물건을 사모아서 나중에는 아무리 정리해도 정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곤 합니다. 넘쳐나는 것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커다란 마음의 부담입니다. 그런데도 왜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물건이 없어지면 자신도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병적인 불안감 때문입니다. 물건이 없어지면 마치 자신이 벌거숭이가 되는 것 같은 느낌과 막연한 두려움. 이 두려움의 정체는 자기 자신의 빛나는 부분을 믿지 못하는 불신감을 나타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안 되니까 한낱 물건에 기대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집니다. 마음먹고 버립시다. 계속 사는 것이 멈춰지지 않는다. 쇼핑 중독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30세의 아이씨로부터 상담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월급의 대부분을 옷을 사는데 써버린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소비자 금융까지 이용해서 간신히 한 달을 메꿔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날이 늘어나는 부채를 갚지 못해 거리에 나앉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그녀에게 진짜 기분을 물어보았습니다. 쇼핑을 할 때의 기분은 어떤 느낌입니까?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것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안정되는 느낌입니까? 실은 뭔가를 사는 그 순간만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 자신을 혐오하게 되죠. 하지만 또 사게 됩니다. 그렇게 반복하게 됩니다. 방은 옷장에 다 넣지 못한 옷으로 점령당해 있다고 합니다. 옷을 산 그 순간에는 당신 말처럼 마음이 안정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것은 사막에서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시는 그 순간은 시원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곧바로 전보다도 강한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에 더욱 고통스럽게 됩니다. 우선 그 사여있는 옷부터 버리시지요. 욕망의 마이너스 에너지를 쌓고 있는 옷이 그곳에 자장을 만들어서 동질의 것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당장 처분하도록 하세요. 이대로 가면 당신은 그곳에 점령되어 살아있어도 죽은 인생을 사는 것이 됩니다. 마이너스 자장에 휘둘림을 당하고 있는 당신으로부터 해방되어 본래의 당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무조건 버리세요. 당신은 반드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제 말에 그녀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마침내 옷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나 고민하고 주저했지만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말에 굳은 결심을 하고 한꺼번에 옷을 처분했습니다. 무려 45리터 쓰레기 봉투 22개의 분량이나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상쾌함을 느끼고 기분이 산뜻해졌습니다. 몸을 둘러싸고 있던 쇠사슬이 풀린 듯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옷을 샀든지 지금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난 것이겠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기쁜 메일을 받았습니다. 탈피하지 못한 뱀은 죽는다고 합니다. 그녀는 몸을 감싸고 있던 쇠사슬을 풀러버렸습니다. 지금까지의 그녀는 탈피하지 못한 뱀이었습니다. 인간은 죽기까지 하지 않겠지만 물건을 쌓아놓고 있는 생활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의 손으로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버린다라는 청소력입니다. 반드시 당신은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버리기의 기준, 버린다고 해도 무엇을 버리면 좋을지 그 기준을 모르겠다는 사람도 많은 듯 합니다. 그래서 버리는 기준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다음 4개의 기준으로 버려나갑시다. 첫 번째, 아깝다를 버린다. 물건을 놔두는 이유로 제1위에 빛나는 것이 바로 아깝다는 마음이 아닐까요? 저는 그 아깝다라는 정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매우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아깝다라는 말을 핑계로 해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이나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또 쓸 수 있겠지? 버리긴 아깝잖아. 이건 비싼 옷이거든. 버리긴 너무 아까워. 아직 남아있잖아. 버리긴 아깝지 않아요? 버리지 않는 이유로 여기저기서 아깝다는 말이 터져 나옵니다. 무엇이든 사된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소중하게 사용한다는 정신으로 아깝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깝다는 말을 이용해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논의일 것입니다. 버릴지 안 버릴지 망설일 땐 아깝다는 단어가 튀어나오면 요주입니다. 이것을 상세해주는 말이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지 않는 것인가입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의 영광이나 추억을 버린다. 아깝다를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로 분쇄했으면 다음에는 과거의 영광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빛나는 추억에 매달려 있는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의외로 사람은 과거에 성공했던 사실을 버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벽장도 수납 공간을 정리해보면 과거의 영광의 흔적이 남아있는 물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원래 그이와의 추억의 물건, 이것은 내가 빛나던 시절에 사용하던 옷, 가방 등 과거의 영광이나 추억은 이것은 필요하죠 라고 강요합니다. 정말로 현재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십시오. 세 번째, 미래의 언젠가 필요를 버린다. 다음에 말 또 버릴 때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언젠가입니다. 언젠가는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잖아. 이것은 언젠가 반드시 필요할 거야.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죠. 하지만 이것들도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의 기준을 겸하게 빠져나갑니다. 저도 이 전법을 아내에게 잘 사용했습니다. 이 바지 언젠가 살이 빠진 반드시 입을 테니 버리지 마. 그런데 언제요? 언젠가는 모르지만 가까운 시일 내겠지. 결코 그 언젠가는 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언제 사용할지 모르는 것도 속속 버립시다. 네 번째, 현재의 당신의 레벨을 낮추는 것을 버린다. 낡은 껍질을 버리고 새로운 당신이 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 것을 버려나갑시다. 지나치게 많이 사놓은 것, 너무 많이 모아놓은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냉장고 안은 괜찮습니까? 가시거리로 가득 찬 저속한 잡지를 사놓지를 않으셨나요? 어느 사이에 늘어나 버린 화장품은 어떻습니까? 의류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아놓지 않으면 자연히 사지 않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면 산뜻하게 됩니다. 일단 제로로 돌려놓으세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갖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에게 있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해 두었으면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겹겹이 쌓아온 과거의 굴레, 미래에 대한 불안, 현재에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낸 마이너스 자장을 버리세요. 당신이 새로운 당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버린다네요. 버린다. 여러분 뭐 최근에 뭐 버린 거 있으세요 혹시? 저는 예전에 모아놓은 잡지 같은 거 있었거든요. 뭐 좋은 생각이나 뭐 샘턴가 뭐 하여튼 그런 거 많죠. 근데 그걸 한번 다 뭐 버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책 중에 저는 이제 사 모으는 것 중에 이제 책을 좀 많이 사 모으는 편이거든요. 요즘은 많이 줄었어요. 이제 애들이 다 커버렸으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는 뭐 책에 진짜 거의 좀 크레이지 수준으로 책을 안 사면은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왜냐? 이 책을 지금 읽어야 될 시기인데 다른 애들은 잘 나가는 애들은 읽고 있을 건데 우리 아이가 읽지 않으면은 뭔가 딸릴 거야. 이 부분에서 좀 떨어질지도 몰라. 이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학습지 같은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재능도 있고 뭐 눈높이도 있고 또 뭐 창의력 학습지도 있고 빨간 펜도 있고 많았어요. 저는 불안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불안했기 때문에 눈높이의 장점이 따로 있죠. 그리고 빨간 펜의 장점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재능교육의 장점이 따로 있어요. 다 시켰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이의 머리가 폭발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감사할 정도로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원을 보낸다 이러면은 영어 같으면은 뭐 한 군데 보내면 이 학원은 문법이 강하고 저 학원은 뭐 독해가 강하고 저 학원은 쓰기가 읽기가 강하고 저 학원은 스피킹이 강하고 다 틀려요. 그게 학원마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뭐 GMB가 좋다 하면 GMB, 잉글리시 뭐뭐가 좋다 하면 뭐뭐에, 또 뭐 하여튼 뭐 정철이 좋다 하면 또 정철에. 진짜 제가요 지금 생각해도 지금도 좀 팔랑귀 기질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철에 나온 음식 이게 좀 맛있다 좋다면 당장 또 사죠. 그리고 만약 이걸 지금 안 먹으면 어떤 우리 가족이 건강에서 좀 밀릴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저는 좀 기가 좀 사실 많이 얇아서 책을 많이 사놨는데 지금도 이제 그 책에 사실 무게가 많습니다. 서재 방에도 많이 있고 애들 방에 이제 두 방에 아직 가득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도 청소를 하면서 보니까 이 책들을 언제 한번 정리하지? 왜 이제 마음의 숙제라 그러나요? 근데 이제 우리 큰아이가 요번에 이제 제대하고 일본에 가서 이제 요번에는 기숙사 있지 않고 2학년에 복학했거든요. 복학하면서 이제 방을 얻었어요. 근데 뭐 하여튼 뭐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일본에는 방값이 한 7, 80만 원 하는데 그거 2달치도 보내야 되고 또 뭐 이제 그 보증금 외국인이니까 또 이제 보증회사에 보증도 세야 되고 하여튼 뭐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에는 원룸이 우리나라처럼 갖춰진 원룸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원룸이에요. 그러니까 또 거기다 또 뭐 이제 뭐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한테 그랬거든요. 그래, 최대한 있잖아. 이렇게 심플하게 단순하게 해라면서 딱 필요한 것만, 정말 필요한 것만 해라면서 엄마 요즘 책 읽는 거 봤지? 하면서 청소력 하고 요즘 얘가 저도 이제 우리 아이도 구독해서 그걸 듣고 있거든요. 이제 열심히 이제 애청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아이도 보면 엄마의 DNA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빠의 DNA 닮았으면 좋을 건데 열성적인 엄마의 DNA 닮아서 뭘 좀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가씨 때 잘 나가던 30대 때의 DNA를 닮은 것 같아요. 지금 많이 깨우친 40대의 DNA를 닮았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정말 잘 나가던 20, 30대의 DNA를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20대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도 40대가 되면 깨달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아이가 20대 때에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는지, 어떤 삶이 현명하고 어떤 삶이 우둔한 삶을 사는 것인지,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처럼 먼 길을 돌아가지 않고 지름길로 쫙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버린다. 진짜 힘들죠. 그리고 옷 같은 것도 사실 제 주위에 아는 분이 정말 집에 가면요. 옷이 이제 옷방에 이제 32평인데 옷방이 따로 있어요. 아예. 근데 그 방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사방을, 옷방 사방을 그 뭐죠? 이거 옷걸이죠. 행거로 쫙 채워놨어요. 그 제가 그랬어요.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찾아 입냐? 다 찾아 입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찾아 입지 못하는 것 같고요. 찾아 입지 못하는 것 같고, 그걸 이제 또 그것을 또 채워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올해 입지 않으면 내년 안 입죠, 사실. 저도 뭐 옷이 많지는 않지만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옷장에도 있고 또 옷걸이도 막 있죠. 행거에도 있고 뭐 이제 안방하고 이제 그 욕실 사이에 그 룸 있죠. 거기도 또 사실 옷걸이 행거 쫙 있죠. 그것도 옷이 쫙 걸려 있어요. 2단으로 쫙 걸려 있는데 사실 안 입는 것이 더 많죠. 안 그래도 남편이 그러거든요. 저 좀 다 버리라면서. 내가 있거든 하면 언제 입는다면서. 언젠가 입는다면서. 사실 언젠가는 잘 안 입겠죠. 그리고 제가 신혼 때 이제 신혼여행 갈 때 이제 그 표현할 때 입었던 옷이 하얀 옷이 있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이제 버렸는데 그것도 한 20년 가까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결혼한 지 한 벌써 23년 좀 됐거든요. 근데 제가 20년 동안 그것을 들고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추억이죠. 과거의 영광이라 그러죠. 어떤 추억이 되는 물건 이런 걸 사실 잘 못 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하얀 옷이고 아래로 흰 옷이었는데 밑에 프릴이고 이제 주름치마인데 진짜 예뻤거든요. 물론 지금도 예쁘지만 그때는 정말 그 옷이 사사였는지 그랬을 거예요. 제가 정말 날씬했거든요. 지금은 물론 뭐 위에는 5 입을 때 있지만 거의 66을 입죠. 옷을 사이즈도 많이 늘었잖아요. 나이 살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옷을 버릴 때 정말 힘들었었어요. 근데 버리고 나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번씩 이제 지인들이 이제 제가 옷 같은 걸 이제 많이 받아요. 받아서 이제 아나바다 좀 이제 어려운 분들, 불쌍한 분들 나눠주는 것도 많이 하거든요. 좋은 일 하죠. 요즘은 옷을 잘 안 주더라고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동료들한테 보면은 옷을 이제 큰 비닐봉지 한 3박스씩 받아갖고 뭐 포항뿐만 아니라 뭐 대구까지도 가서 뭐 신발, 옷 이런 거 막 나눠주고 하는데 제가 그 옷을 제가 보면 이제 제가 일단 먼저 다 풀러봐요. 풀러봐서 다 내보거든. 그러면은 정말 신발, 뭐 가방, 옷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자기에게는 필요 없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빌려 입고 나눠 입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중에서 괜찮았으면 먼저 고르고 또 이제 교회 가서 펼쳐놓고 막 같이 나누고 하거든요. 신발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이제 버리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은 내가 이제 필요 없지만 이제 다른 이웃들하고 나누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요즘 사실 사람들이 뭐 남은 거 입기 싫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서로 나눠 입고 하는 거 좋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저도 뭐 이제 동료들이 뭐 옷을 막 주고 이러면 제가 이제 항상 옷을 받아갖고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불쌍한 사람들하고 막 이래 나누는 거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막 주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잘 안 주더라고요. 바로바로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마다 이제
그 옷장에 옷 버린 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은 남편으로부터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물론 육체적인 수도 있고 정신적인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다 사랑을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젊은 사람인데 아주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근데 그분은 이제 그 남편으로부터의 어떤 해소되지 못한 그 사랑에 대한 욕구, 인정에 대한 욕구를 쇼핑으로 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심각한 쇼핑 중독이 돼 있던데 사실 그것도 사실 병이죠, 병. 그렇지만 반드시 고쳐야 할 병이죠. 저는 이제 희망을 갖는 것이 이 작가님도 마스다 마시로 씨도 이 보니까 자기도 그런 이제 질병이 있었잖아요. 사제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현명한 아내를 만나기 힘들죠. 남자분들 아내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 진짜 그건 로또 당첨보다 한 몇 배나 더 복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내는 아니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남편에게 정말 잘했죠. 잘하고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그 최선이라는 것이 내 기준에서 최선이지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입장의 최선이었는가 생각해 볼 때는 사실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무식하게 최선을 다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리고 아이들을 좀 많이 힘들게 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저의 욕심과 저의 집착과 제가 채워주지 못한 부분을 아이들에게서 대신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많았는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둘째 아이가 저의 그 욕구를 다 부숴주었답니다. 이해하실 분은 이해하시겠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실 분은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둘째 아이까지 첫째 아이처럼 제가 시킨 대로 다 해주고 따라주었다면은 저의 그 우둔한 욕망과 욕구가 이것이 바른 것이었다, 정당한 것이었다, 옳은 것이었다고 이제 생각하실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둘째 아이를 통하여서 저는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달았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나요? 갖고 싶어. 사실 지금도 갖고 싶은 것이 있나요? 근데 저는 요즘 진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나이 더 드신 분이 많죠. 갖고 싶다는 것이 없어요. 저는 원래 이제 저 뭐죠? 그 보석류나 뭐 옷에 크게 있잖아요. 뭐 화장이나 뭐 이런 걸 크게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욕심은 없었는데 저는 이제 이제 아이들에게 해주는 거, 뭐 남편에게 하는 거, 저한테 하는 건 진짜 사실 제가 생각해도 좀 너무 야박하다 할 정도로 좀 그랬는 것 같아요. 화장품도 뭐 좋은 거 안 쓰고. 근데 보니까 저희 집이 세 남자들은 최고급의 화장품을 쓰고 또 최고급의 명품들을 걸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하는 사이에 그것도 사실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큰아이가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명품을 좋아하고 뭐 하나를 사도 좋은 걸 사야 된다면서 엄마 이렇게 살지 말라면서 가방 다 버리고 명품 좋은 거 하나 사라면서 그냥 그건 아니라면서 사실 가방도 많죠. 근데 들지 않는 거죠. 언젠가 들은다. 제가 볼 때 안 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가방 비싼 것도 없어요. 비싼 것도 없는데 이제 어쨌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 애가 이제 아빠가 이제 그 일본 가서 뭐 살림하고 뭐 이런 것들 사라고 이제 200만 원을 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최근의 일입니다. 엄마 큰일 났다면서. 보스톡이 왔더라고. 왜 이러니까 아빠가 준 200만 원 중에 다 쓰고 20만 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저 정말 충격받았어요. 아니 뭐 하는데 다 쓰냐니까. 엄마 다이소 가서 뭐 사고 뭐 하다 보니까 다 썼다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가 샀는 걸 한번 찍어서 내가 보내봐라면서 카톡으로 찍어 보냈더라고요. 어마어마했죠 사실은. 근데 보니까 물론 뭐 필요한 거지만 너무 많이 쓰는 거죠. 근데 필요 없는 게 제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옛날 같으면은 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필요 없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뭐죠? 키가 큰 이제 덩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밤에 잘 때 이제 큰 불 끄고 이제 미덩이죠. 그 램프죠. 램프 키가 큰 한 저 키만 하겠더라고요. 그 램프가 왜 필요합니까 사실?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도 이제 거기 이제 군에서 가져온 짐 보니까 지가 이제 공부한다고 가져갔던 그 램프가 있었거든요. 집에서 사준 그것도 이제 LED 램프인데
좋은 거였어요. 그것도 아주 비싼 거였는데 그걸 갖다가 다시 집에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안 가지고 갔지? 그때 내가 일본에 짐을 실어보면서 이걸 안 실어보는 일상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안 가지고 갔는 거예요. 그걸 사려고. 자기는 한번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하여튼 잡동사니들 많이 샀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라 하기는 좀 사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껴 써라. 이랬으면 안 된다. 돈 쓸 거 진짜 없다니 모르나 하면서 내가 막 좀 이렇게 저는 잔소리를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알아듣기 이제 제가 이제 하기야 23살이면 다 컸잖아요, 사실. 그래서 내보 이러더라고요. 아르바이트 좀 할까 하면서. 예전 같았으면 내가 그랬거든요.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그 시간은 차라리 공부해서 장학생이 되라. 등록금이 비싸니까 장학생이 훨씬 낫다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1학년 때는 그 낮소장학급인가 이걸 주더라고요. 애가 이제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좀 그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게 한 달에 한 45만 원 그것도 무시 못하던데 나왔는데 장학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거든요. 공부를 잘해서 장학생이 되는 게 낫다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차피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에 부딪혀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옛날 같으면 제가 돈 많이 쓰면 미안해서 아르바이트 할까 이러거든요. 그럼 내가 그러지 말고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공부해라 했는데 이제 그랬어요. 그래 시간 되면 아르바이트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이 방송 들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아르바이트라 소리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 아르바이트 해라 하네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빠한테는 이야기 안 하고 용돈을 따로 또 보내줬거든요. 부부지간에도 사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아빠 모르게 엄마 모르게 또 쓸 돈이 생긴답니다. 하여튼 오늘은 정말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준다거든요. 제가 요즘 이제 즐겨 듣는 방송 중에 그 김생민의 영순이라는 방송을 즐겨 듣는데요. 그거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제가 정말 충격받은 게 뭐냐 하면은 어떤 분이 이제 의뢰를 했는데 전자레인지를 샀대요. 근데 그것도 벌써 스투피드 이제 어리석다고 막 김세민 씨가 그랬는데 전자레인지 다이를 이제 우리 다이를 하죠. 얹어 넣는 전자레인지 대를 샀는데 그건 난 그 전자레인지 샀으면 당연히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주 더 베리베리 스투피드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딱 들어보니까 전자레인지를 땅에 넣을 수도 있다. 제가 그 방송을 듣고 정말 이제 대우각성이 되더라고요. 제가 뭘 했냐면은 집에 이제 좀 정리하려니까 좀 그 베란다에 정리하기 위해서 그 정리대라 하죠. 그 이제 선반을 하나는 4단짜리, 하나는 3단짜리 두 개를 샀어요. 2년 전에. 근데 지금 그게 아주 애물단지예요. 그게 있으니까 오히려 더 복잡고 거기다가 더 막 나열해 놓는 거죠. 어지럽게.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진짜 김생민 씨의 그 오랜 그 자기 이제 인생은 기다림이라 하더라고요. 어떤 거 이제 기다림 결과가 지금 이제 드디어 방송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아직 얼마 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연히 그걸 보게 됐어요. 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참 많은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거죠. TV도 꼭 TV 밑에 왜요? 선반 있잖아요. 선반이 아니고 이제 장식장. 저도 새로 집 이사하면서 TV를 이제 벽걸이 이제 거실에 이제 큰 거 달고 난 뒤에 그 밑에 허전하더라고요. 근데 기어이 이제 그걸 살려고 다녔는데 사실 그 장식장 위에 그냥 있나요? 그냥 액자 하나 있고 안에 장식장 안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 그냥 장식하기 위한 장식장이잖아요. 그게 사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이제 한번 보세요. 필요 없는 거 상당히 많습니다. 아낌없이 가감 없이 한번 정리하는 이제 또 계절 바뀌면 우리 주부들은 또 바쁘잖아요. 다 정리해야 돼. 옷도 다 정리해야 되죠. 한번 정리의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파이팅!